네. 모의고사 1회 문제 풀이하기 전에 지난주에 가장 큰 소방적 이슈는 평택 냉동창고 25점짜리 이게 사건 사고를 점수를 자꾸 뭐 만들어서 죄송한데 나올 예정이니까 체크해서 한번 볼게요. 보면 규모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규모는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지하 1층에 지상 7층짜리. 원래 이제 지하를 쉽게 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밑에 이렇게 보면 체크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연면적 기준으로 하고, 그죠? 지금 19만 9,762 정도 됩니다. 규모. 그죠? 이 냉동 창고가 옆에 이제 당구장 표시를 하면 성능 위주로 한번 써놓을까요? 성능 위주 설계. 얘가 이제 연면적이 20만이죠. 연면적이 20만 이상만 되었으면 성능이 확인되느냐. 어차피 뭐 허가 당시에는 큰 의미는 없겠으나 그래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을 적정하게 피해가는 거죠. 성능 위주를 하게 되면 엄청 허가 받는데 힘들어지고 귀찮아질 일이 엄청 많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화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냉동창고 특성이 창고가 발생된 이제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화재보다는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도 나눠드린 또는 이제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프린트로 되니까 성능 기준은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별표 쳐서 개정이 됐으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합시다. 프린트물이 하나는 올려드리고 한 개는 이제 보여만 드린다고 했었고요.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사항을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대학원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문은 프린트물이 안 된 이유가 이제 내용을 좀 축약하면 별 내용이 아닌데 좀 요약을 좀 덜 돼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넓게 돼 있죠. 그래서 출력해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주된 거는 냉동창고죠. 냉동창고. 이 냉동창고에 우레탄 폼. 이 우레탄 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화재 관련돼 있는 성상 좀 알아보자는 거지. 냉동창고는 가장 중요한 성능이 단열이죠. 단열. 가격 대비 얘만한 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도 이제 원래는 이제 가연성 재질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비해서 난연제도 나오죠. 지금 난연제 맞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각각 창고에 뭐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었다. 아시다시피 20년도에 4월에 38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거였죠.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특성들, 불과 지지난 시험 얼마 안 됐었죠. 그래서 ESFR도 묻고 여러 가지 했었으니까 냉동 창고 또는 이제 이렇게 유사한데 물류 창고 이렇게 크고 작은 그 시절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창고들의 특성이 점차 대형화를 갖고 있어요. 대형화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심층화도 될 수 있고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렉 타입으로 가야 돼요. 렉 타입으로. 그죠? 선반 구조형처럼 서랍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 형태 됐었을 때 화재 원인은 뭐고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뭐냐 이렇게 고민해 볼 거예요. 그죠? 그 부분 한번 봤고, 내부 마감재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한번 정리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쭉 보니까 거의 한 20%가 냉동창고 공사 중에 발생된 화재고, 그죠? 용접농단, 우리가 점화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아시다시피 모든 화재는 이 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왜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세 가지 때문에 생기죠. 가연물, 산소, 점화원 때문에 생겨요. 산소에 어떻게 빼놓더라도 가연물이라는 게 뭡니까? 가연물이죠. 그렇죠? 또는 이제 가연제들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점화원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용접용단. 용접 때 발생하는 자를 때
발생하는 불꽃등, 불똥, 불티 이런 것들. 이거 생기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감 공정 때 문제점이 많더라. 밀폐 공간에서 기타 등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놓으면 되겠다, 그죠? 나중에 이제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자료만 이렇게 보면 줄이 쳐져 있는지 않은 게 올라갔었으면 제가 쳐진 걸 다시 또 올려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쳐놨었는데 올리면서 그게 안 올라갔네요. 보면 우레탄 단열재를 사용한 형태가 약 20% 정도 되고요. 점화원에 대한 부분들 있고 공장 창고에서 약 20%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기억에 가장 최근에 크게 발생했던 형태는 2000에서 두 군데, 그죠? 지금 나와 있는 2008년도 한 번, 20년도에 한 번, 둘 다 약 40명 가까이 죽습니다. 이렇게 크게 죽은 대형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형태는 잘 없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이천 쪽에 냉동 창고들이 다 몰려 있어서, 경기도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발생되는 타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종 이제 사례에 대한 사진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뭘 기준점으로 볼 것 같냐? 그죠? 단열재 관련된 부분들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레탄 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창고에 대한 특성들, 일반 창고 그리고 냉동 창고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고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건 하나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면 처음에 허가제, 그 다음 등록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등록제,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거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 그러면 국내에 이제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국내는 없어요. 없다는 게 핵심이지. 국내는 눈치고 봐도 이제 그러니까 우레탄 폼을 쓰지 말게 하는, 못 쓰게 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부 마감재에 대한 골조는 있지, 골조. 근데 내부 마감을 뭘로 하느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딱히 없습니다. 미쿡 애들이 있습니까? 있대요. 이 애들은 난연성을 지녀라. 이 난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라면 화염에 확대하는 지수와 연기가 발생하는 양에 대한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더라. 한번 봐놓을게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화염의 확산 속도, 그리고 연기의 발생 비율, 발생 지수라고도 얘기하는 이 형태가 얼마 이하로만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제 증명해야 돼. 우리 냉동 창고는 불나도 화재가 확대 안 되고 연기 발생량이 그만큼 작습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줘야지만 허가가 나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면 우레탄 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으면, 그죠? 발열 작용하면서 기화각을 막 일으키고 가연성가스도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 그죠?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해서 한번 봐놓으시고, 세 가지죠. 이소시아네이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이트라는 부분하고 폴리올 및 발포제 세 가지를 섞으면 발열 반응에서 막 온도도 엄청 올라가고요. 그리고 막 기화시켜가지고 굳어지는. 그래서 한 5분 정도 뿌리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고 기타 등등의 각자의 성분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요. 주요 점화원 앞쪽에서 설명드린 데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뭡니까? 용접용단이죠. 용접용단에 대한 부분들, 용접 불티에 대한 화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뿜칠하고 있는 이게 전원선들에 대해서 단락사고는 이제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뭐 다른 대안이 될 수는 없겠으나 대안상으로 보면 준불연제급 우레탄 폼이 따로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졌겠지, 그렇죠? 원리가 뭡니까?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무기물을 넣었어요. 무기물이라는 것을 가시 섞어서 넣어서 난연성을 보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넣은 형태로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오른쪽에 비난연, 이게 준불연제에 해당되는 우레탄 폼. 그래서 가격 차이하고 시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방향은 준불연제급을 써라 형태로 가면 할 때 밑에 이제 이해를 시켜보면 좀 다르죠. 위에 거는 비난연이 화염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준불연제급으로 되어 있는 우레탄 폼은 화염이 스스로 꺼지는 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LOI 지수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보호주 뭐 이렇게들 챙겨라. 화재 예방할 때는 뭐 해라.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임시 소방시설 있죠.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냉동창고 임시 소방시설이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구획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구획이 안 되잖아요. 셔터를 다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눠드렸던 논문은 98년도 논문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 프린트물 드린 거는 이 98년도 거를 왜 주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 네. 98년도 이후 지금까지 차이 거의 없어. 이 부분이 NFPA 기준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대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것들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개요를 짤 때 진짜 죽겠다라는 거지. 개요를 어떻게 짜야 될지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개요 짜는 방법은 여러 논문의 머릿말처럼 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요의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우리가 25점짜리를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입니까? 하면 일반적인 논문 뭐 이러한 형태, 조사 연구에 대한 이러한 논문의 머릿말처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지요?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문제 커졌죠? 지금 이만큼 우리 알고 있죠? 앞으로 알아봅시다 이런 거지. 그죠? 결론도 마찬가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도. 결론처럼 우리가 결론을 쓰면 돼요. 그렇죠?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냉동창고에 관련되어 있는 분류와 그리고 스프링쿨러들 어떻게 넣느냐. 그죠? 그래서 설비들 뭐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줄 쳐져 있는 부분을 드릴 테니까, 전 줄이 쳐져 있는 줄 알고 지금 했는데, 어떻게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어요. NFPA 13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대로 해서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넣을 것 같으면 누수가 되지 않는 습식 방식 외에 건식과 일제 개방, 일제 살수식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 스프링클러 설치했을 때 주의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이제 설비별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요번에 시험에 나올 거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보실 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여기서 이제 화재 원인이 중요하죠. 원인 이렇게. 그죠?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때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자꾸 이해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냐면 화재 원인 이런 형태는 창고의 특성이 가야 돼요. 특성.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화재에 대한 문제점과 피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대책은 세 가지를 같이 적어주시면 된댔죠. 어떤 대책입니까? 예방, 소방, 방화 관점이에요. 예방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 나와 있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 가연성 재질에 대한 형태를 준불연 이상 올리는 거지. 준불연제 이상으로 만약 우레탄 폼이 문제였다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방 관점이죠. 소방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기 감지 그리고 조기 소화 이 관점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럼 감지기를 어떤 성능으로 올리는 거냐? 그죠? 일반 감지기를 아날로그로 바꾼다든지, 그죠? 열 감지기를 연기로 바꾼다든지 기타 등등 특징이 있겠죠. 대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불꽃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소화는 뭡니까? 소화 관점도 마찬가지다. 그죠? 대량으로 주소하고 싶으면 개방형 헤드 스타일로 일제 살수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RTI를 낮추는 거. RTI 낮추고, 그죠? K 값을 높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조기에 반응하고 굉장히 막대한 물로 진압시킬 수 있는 거.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K 값만 높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라지 드랍으로 가겠죠. 라지 드랍. 그죠? 둘 다 같이 커져 나갔었으면 ESFR로 갔겠지. ESFR. 빨리 작동하고 큰 물방울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자꾸 무너지고 있다. 방화 관점입니다. 방화의 가장 속뜻은 확대 방지죠. 확대 방지 관점으로 해서 얘는
셔터 다 열고 뭐 막 진압하거나 뭘 하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모든 관점에 다 똑같이 해주세요. 어떠한 화재든. 그래서 원인이라든지 문제점은 창고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갈 거야. 대책도 마찬가지 가져가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대책은. 하나만 세팅 딱 해놓으면 어떤 화재든지 적용시킬 수 있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는 아까 얘기했었던 대형 물류 창고에 대해서 성능 위주를 반영하는 거. 지금 이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지금 이제 청에서 야, 창고는 무조건 성능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능 위주 설계를 하자는 거지. 성능 위주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의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사전 피난 안전성 검토에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다 이해하면 됩니다. 사전에 뭡니까? 그럼 이런 허가전이죠. 사전에 피난 안정성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검토합니까? 불러 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불을 내보는 화재 시뮬레이션, 그죠? 그리고 피난 시뮬레이션, 탈출시켜보는 거지. 그죠? 그 화재 시뮬레이션까지 걸리는 시간, 오염된 연기가 퍼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다 싸움하는 거지. A셋이고, 탈출이 완료됐던 시간, R셋.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화재로 퍼져나가는 시간보다 탈출이 빨리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야, 그러면 안정성이 오케이, 통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 불났었을 때, 이 우레탄 폼이 탔을 때, 복도리 기준 확대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면 임시소방시설이 강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을 대상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임시소방시설은 5가지에 대해서 설치 대상이 돼요. 아시다시피 폭연성 가스, 분진, 이런 것들 있죠? 기타 등등, 뭐, 전등 전열, 그죠? 예, 기타 등등. 5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법사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소감비관만 나와 있어요.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그리고 비상 경보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피난 유도선만 있지. 이런 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이죠. 좀 부족한데.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키면 미리 이제, 그죠?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걸 구축해놔라. 할 수 있겠지. 그죠? 예, 좀 부족해. 그래서 연결 송수관이란 말은 소방관이 쓴단 말이죠. 그죠? 이것들 갖다가 허가 전에 시공 당시부터 깔아놓고 셔야 하면서. 그 다음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 갈게요. ESFR. 우리 기술사 시험 기준으로 보게 되면 3가지가 가장 핫합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적용,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강화, 그리고 현행 ESFR은 적용이 대상이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안 해주는 거지.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거지. 이걸 설치해야 된다. 생각해놓고 가자는 거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교재가 사전에 나가지 않았던 관계로 교재에 있는 문제도 한번 넣어봤고, 그죠? 거기 있는 이 첫 번째 시간에 요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쭉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열표들이 엄청 많죠. 표에 보면 모의고사의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왼쪽이 난이도고 오른쪽이 중요도예요. 중요도는 기초 중심으로 중요한 것도 있고 출제 빈도상으로 중요한 것들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별표가 3개쯤 돼 있더라. 까만색이. 그럼 반드시 정리하고 아시고 가셔야 돼요. 난이도는 3개짜리는 지금은 아닌갑다 하면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도 아닌갑다 하면 안 되고, 그때는 하셔야지. 그렇게 보세요.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1번.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은 가연물은 도대체 뭡니까? 가산점이 있었다, 그죠? 우리 공부할 때 맨날 외우고 있는 가산점. 가연물 그죠? 점. 가연물을 내 따질 때 항상 고민이 물질은 어떤 상태에서 탑니까? 이런 거지. 첫 번째 질문할 때 고체 탑니까? 액체 탑니까? 기체 탑니까? 뭐가 탑니까? 기체가 타죠. 기체가 탄다는. 잘 이해해야 되시, 그죠? 이 기체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섞여요. 이렇게 섞이지. 그래서 우리가 뭘 형성합니까? 라면 가연성 혼합기라는 걸 형성하지. 가연성 혼합기, 그죠? 이때 이제 점화원이 있으면, 점화 에너지가 있으면 불이 나는 거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그죠? 불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럼 이제 고체에서 분해시켜서 기체가 바로 나온 타입도 있고, 고체에서 액체에 갔다가, 갔다가,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증발이냐, 분해냐, 그죠? 자기연소냐, 기타 등등으로 이제 물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죠? 그러면 어떤 놈은 가연물이, 어떤 놈은 가연물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죠? 나와 있는 지금 형태, 요렇게 적어도 되고,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 프린트로 나와드렸던 대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특히나 좀 중요한 내용들은 요 세 가지, 네 가지는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열, 그죠? 열전도 이런 것들. 그죠? 비열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비열. 1도씨 올릴 때 얼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열 에너지가 이런 개념이죠. 비열이 크면, 그죠? 1도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얘는 약재를 써요, 약재. 소화용. 비열이 엄청 작아요, 그러면. 얘는 가연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비열은 다시 가서 한번 보고 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열전도도. 열전도도가 있네요. 열전도도는 내가 얼만큼 열을 잘 전파시키는 자에 따라서, 그죠? 열전도도가 큽니다. 이러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가연물이 아니지. 가연물 되기 힘들겠네요. 열전도도가 작대요. 그러면 가연물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나와 있는 활성화 에너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울 겁니다. 그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연소 범위는 하한계는 낮고 상한계는 연소 범위는 넓고 할수록 좋다라는 거지.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외우고 가시면 좋겠죠. 될 수 없는 거. 가장 기초 중이죠. 완전 반응이 끝났던 물질들. 굳이 안 해, 이제. 그리고 흡열 반응하는 애들. 그죠? 영족, 우리 팔족이라고 부르는,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놈들 나와 있네, 그죠?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외우셔도 쭉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연소, 불완전연소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완전연소는 뭐 만들어내는 거, 불완전연소는 뭐 만들어내는 거 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점수를 올리고 나가는 과정이면 반응식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요.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외워서 정리하면 좋지.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완전은 뭐고, 완전, 불완전은 뭐냐. 우리 앞쪽에서 이해한 대로, 그죠? 가연물이 있었을 때 반응을 산소가 많이 하냐 작게 하느냐로 이해해도 됩니다.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질소도 튀어나오고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탄소 같은 거, 탄화수소 계열만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느냐, 똑같이 물 나오고, 물도 나오고, 기타 등등도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얘를 일산화탄소 나오는 놈, 얘를 일산화탄소 나오는 놈,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겠죠. 둘 다 물은 나와요. 미세한 양의 차이일 뿐이지 나온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완전연소, 불완전연소를 공부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불완전 연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상현상하고 연결될 거예요. 이상현상 쭉 흘러갈 거예요. 이상현상 세 가지가 있지. 좀 화염에 관련된 뭐 블로우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선화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되는 건 나을 거고. 완전연소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완전연소의 반응식이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거예요. 네. 완전연소 반응식을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그죠? 양론을 알 수 있죠. 양론 농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양론 농도는 뭡니까? 최적화되어 있는 연소 상태를 만드는 농도. 최적화. 가장 블랙이 제일 좋은 거. 완전 연소됐을 때 블랙이 제일 좋다는 말이거든. 양론을 알게 되고, 양론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라면 계산식을 통해서, 그죠? 이거 뭐 실험식이라고 쓸게요. 실험식을 통해서 연소의 상한계하고 하한계를 알 수 있어요. UFL, LFL. 상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상한계, 하한계를 우리가 안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이 범위가 이렇게 해서 연소 범위를 아는 거예요. 불은 언제 나느냐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상한계, 하한계를 알면 또 뭘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얼만큼 위험한지 위험도를 알 수 있어요. 위험도를 알 수 있지. 위험도 공식 한번 들어볼까요? 위험도는 상한계 빼기 하한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완전연소 반응식을 알면 뭐를? MOC도 알게 되던데? MOC 최소 산소 농도를 알 수 있어요. 화염이 전파되지 않는 최소 산소 농도. 최소 산소 농도 알 수 있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죠? 복합 물질에 대해서 연소 범위를 또 파악할 수 있어요. 복합 물질의 연소 범위 누가 발견했냐? 요 샤틀리에라는 사람. 샤틀리에.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나왔지. 124회? 네, 나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걸 엄청 많이 알아야 한다. 개념을 이해하라. 그래서 여기서 4종 세트는 꼭 하고 가세요. 이렇게 했지. 4종 세트. 누굽니까? 메탄. 완전연소 반응식. 에탄. 완전연소 반응식. 프로판. 완전연소. 부탄. 이것들은 이제 못하면 집에 안 가는 거지. 반드시 하고 가세요. 별거 아닌데, 그죠?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준비하고 해보자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넘어가면, 불완전 연소가 발생되는 것들은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결국 딱 한마디죠. 전체를 다 이해하더라도,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연소할 때 공급되는 산소가 작아졌어.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불이 나는데, 불이 이렇게 나요. 불이 난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 가연물, 산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산소량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화염은 점점 작아지거나 부족해져요. 아예 화염이 없는 상태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독성가스들이 많이 튀어나가는 거지. 그죠? 이런 거 일산화탄소들이 막 튀어나가겠지. 그러는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얘가 많아지고 얘가 작아질수록 불완전. 이해하세요? 딱 쉽게 얘기하면 되지. 가스보다 산소가 더 많으면 완전 연소예요, 항상. 근데 가스가 더 많고 산소가 더 작아요. 그럼 불완전 연소하는 거지. 가스가 많으면.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또 생성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 위험해지는 거지. 이 내용들 이해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에 종류가 많은데 고체를 난 특히 좋아하지. 고체 종류 해볼까요? 자, 연소에 대한 이름. 연소는 무슨 연소 종류가 있냐? 원래 고유의 연소는 4가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체 거 2가지. 자, 기체 한번 갖고 와볼까요? 기체는 아직 안 배웠지만 확산 연소가 있고요.
확산. 예혼합이 있어. 예혼합 연소라는 게 있어요. 확산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열을 가하면 가스가 나오면서 싹 농도가 형성될 때 그때 불 나는 거. 얘는 벌써 가스하고 산소하고 섞어 놓고 농도를 딱 맞춰 놓고 불을 내는 거 이렇게. 얘는 서서히 미리 이런 개념이죠. 이 기체에서 발생되는 거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고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형태들이 있겠지. 고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분소. 분소. 그죠? 그 외에 액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연 발화라는 게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연소다라면 이 네 가지만 알면 돼. 원래 네 가지를 잘 아는 게 중요했어. 근데 얘 시험 잘 안 나와. 더 안 나오네. 잘 안 하지. 시험에 안 나오면 잘 안 하거든. 얘 시험에 좀 나와. 개념이 좀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은 어이구 할머니 만나러 갈 뻔했네요. 돌아가신 할머니. 이 훈소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라면 우리 환경이 중요해요. 무창층이. 무창층. 또 어떤 환경이? 지하층. 골치 아픈 거지. 그죠? 예. 자연 발화는 점화원이 없는데도 그냥 불나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중요한 네 가지 세트. 그죠? 근데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고체로 따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고체 중에 뭐가 있냐? 이렇게. 고체 중에서 녹는 애들이 있어. 증발연소. 증발부터 하지 말고. 고체들 중에 목재 어떻게 불납니까? 목재 딱 돼 있지. 목재 열 받으면 연기가 나. 머리에 김 나는 거 있죠. 이 연기가 주변 산소하고 섞여서 불날 시점이 딱 되면 불이 붙어버려요. 그죠? 가연성 혼합계 형성되는 거지. 한 150도 되면 시원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면 불 붙지. 한 260도만 되면 불 붙어요. 그죠? 그럼 뭐 했습니까? 열 갖다 대니까 열 분해했지. 분해 연소가 가장 기본이에요. 고체는 분해요. 고체 중에 녹는 애들도 있겠죠. 증발 연소 있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스스로 불나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 연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표면 있지, 표면. 표면 중요하지. 표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얘하고 좀 닮았죠. 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화염은 없어요. 화염이 없어요. 나는 화염이 없어. 화염이 없는 표면 연소가 있어요. 또 네 가지 해보라는 거지. 기사 때는 엄청 잘 나오지. 기사 때는 엄청 잘 나와요. 어떤 물질이 있겠습니까? 이 오류 같은 거 있지. 자기연소. 증발되는 놈은요. 녹는 애들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죠? 파라핀이 있고. 또 지금 적혀 있는데도 지금 안 읽는 겁니까, 지금? 지금 내만 계속 떠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속지 않습니다. 유황이죠, 유황. 나프탈렌 있고, 요오드 있고, 파라핀 있고, 양초. 되겠습니까? 잘 이해하세요, 그죠? 양초. 내가 유황. 야, 니네 누나 상태 안 좋더라. 요양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죠. 요양. 유황, 나프탈렌, 요오드, 양초. 했었지. 분해는 뭐가 있습니까? 분해. 표면 중에 표면은 화염이 없는 거. 수목금 토를 기억하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전혀 감흥이 없구나. 그냥 난 안 외울 거야. 그냥 네. 이렇게 했지. 숫까지 적어도 되네. 숫.
그죠? 목탄, 금속분, 코크스. 수목금토 이렇게 외우라 했는데 이 코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자기만 합격 안 하자는 말이지 뭐. 나는 수목금토로 외우라고. 기사 때는 무조건 나오는데 기술에 잘 안 나왔을지 개념만 이해하면 되죠. 그 외에 좀 특이한데 석탄, 같은 탄이나 석탄, 목재, 플라스틱 외우세요. 이거 하나 외우고 가도 크게 외우고 가는 겁니다. 예. 뭐 안 외우다가 외우니까 그죠? 죽겠지 뭐.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연소 범위. 이거 오늘 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죠. 연소에는 불나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냥 함부로 불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구획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좀 편해요. 여기에 산소가 21%가 있고, 그렇죠? 가스가 있을 거예요, 가스가. 가스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냐는 것들. 가스가. 그죠? 가스가 얼만큼 있어야 불이 나고 안 나고냐, 얘기해봐,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가연성운합계에 대한 가스류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얼만큼 있어야 되냐, 이렇게. 실내에 메탄이 5%에서 CH4입니다. 메탄은 5%에서 15%까지만 불이 나요. 불이 나요. 그렇죠? 나머지는 불 안 나면 불 안 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메탄을 엄청 많이 집어넣든지 메탄이 엄청 부족하면 불이 안 난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메탄이 적정량이 있을 때만 불 나는데 적정량의 이름은 뭐라고? 연소 범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위에도 있고 아래쪽에 끄트머리가 있는 게 한계라고도 부르죠. 한계. 무슨 뭡니까? 연소 한계지. 연소 범위. 폭발 범위는 우리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같은 개념을 봐요. 이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100. 불이 안 나. 이걸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스를 많이 넣게 되면요. 그죠? 예. 그러면 불도 안 나고 산소를 줄여도 불이 안 나겠군요. 이해된다는 거지. 연소의 범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이 연소 범위는 고정이지. 이 개념을 이해해보면 이 연소 범위는 움직인단 말이지. 고정값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요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온도. 온도. 그죠? 두 번째 압력. 세 번째 산소 농도. 네 번째 불활성 기체. 이 네 가지만 무조건 들고 가는 거지. 얘는 또 뭐하고 같이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라면 이렇게 같진 않아요. 연소 속도하고 같이 갖고 가는 거지. 연소 속도의 영향인자 물어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연소 범위 영향인자처럼 생각해 봐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단순히 생각했었을 때 온도는요. 연소 범위가 위아래 다 커진댔지. 위도 커지고 아래도 넓어져요.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계는 그대로 상한계만 올라가요. 보고 산소 농도 마찬가지예요. 하한계는 그대로 산소 농도만 상한계만 올라가요. 위로만. 불활성 기체 둘 다 줄어요.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온도, 압력, 농도, 불활성 잘 이해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되지. 고정이 아니에요. 범위가 넓어지고 줄어들고 위쪽을 상한계, 아래쪽을 하한계로 했었어. 그걸 잘 이해해서 보세요. 이건 가로로 적었고 세로로 적고 이러면 되겠지. 잘 이해해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도, 압력, 농도, 불활성, 상한계하고 하한계 이렇게 되고 그죠? 적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도 더 빨라지지.
압력이 높아져도 빨라져요. 탄소 농도 있으면 폭발적으로 빨라지겠지. 불활성 기체 연소도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공부 처음 하신 분한테는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들었던 분한테 또 듣고 화살표 이런 것들을 쉽게 하지 마세요. 글로 바꾸세요.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써야지. 엄청 건방지잖아요. 암기할 때는 좋아. 암기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하고 오마지 말라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이런 것을 썼든지. 감히 누구한테 이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로 차트 정도에만 화살표를 쓰지. 이런 거 있죠? 뭐 할 때 뭐 하고, 뭐 할 때 뭐 하고 이런 것들만 쓰지. 그 외에는 다 글로 바꾸세요. 이게 자꾸 기호로 익히는 이유가 오래 남아라고 가르치는 거지. 이걸 답에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래 알짝거리고 뭐 합니까? 아, 진짜 금방 지내라면서. 에이, 금방 이러면서. 연소범위입니다. 그죠? 연소범위는 요런 생김새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도 뒤에 가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천천히. 상한계, 하한계, 양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각각 요소들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영양인자는 온도, 압력, 산소 농도, 불활성 기체 이런 것들이 있겠다는 거지. 물질의 연소 범위 뭐 이 정도는 외웁니다. 이 정도는 써봐도 좋고 위험도도 좋고 그죠? 위험도는 이렇게죠. 위험도는 그죠? UFL, LFL, LFL이죠. 한번 보세요. 이氧화탄소는 틀렸다 했고 1.2에서 4%가 하면 되죠. 수정해놔야 되겠는데. 그래서 얘가 제일 탑입니다. 확인해보고 43인가? 나머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세틸렌 이렇게 써볼게요. 공사 현장. 공사. 그죠? 수소가스는 전기, 수소 자동차. 차량도 같이 써보자. 그죠? 이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때 많이 쓸 거고. 독성에, 그죠? 이氧화탄소도 알고 하시면 좋죠. 메탄, 에탄, 에틸렌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이렇게, 그죠? 휘발유는 거의 같아요. 휘발유류, 등유 이동 동네가 거의 같아. 1.2에서 7.6, 그렇죠? 1.4에서 7.6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책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다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막 오랜 시간이 거쳤기 때문에 뭐 검증은 다 됐고, 이 부분 외우시면 좋죠.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뭘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라면, 실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산이 아닙니다. 실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죠? 위험도. 상한계하고 하한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도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한계, 하한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한계, 하한계, 양론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완전 연소 반응식, 그죠? 그 다음에 CST를 알면 지금 나와 있는 상한계하고 하한계, 위험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 할 텐데 짧게 한번 해보면 CH4 산소가 2몰 필요하면 그렇죠? CO2 H2O 이렇게 되죠. 뭐 생성물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만 알면 되죠. 1몰일 때 2몰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두 개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CST를 알 수 있겠죠. CST는요, 연료몰, 무슨 몰? 공기몰, 연료몰 곱하기 100. 됐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가보면 되지. 연료몰이에요. 연료몰. 얘는 산소몰이잖아요. 지난 시간 한 대로 기억납니까?
산소모를 알면 공기모를 알 수 있는데, 좀 공기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기몰수는 산소몰에다가 뭐를 0.2를 나눠주면 된댔지. 그럼 어떻게? 2 나누기 0.1 집어넣어주라는 거지. 그럼 넌 하면 1 2몰 0.21 100 해보세요. 얘를 알면 상한계 하한계를 두 가지로 실험식이냐 계산식이냐. 계산은 우리 기사 때 많이 했던 존스 아저씨식 갖고 온댔지. 존스가 상한계는 어떻게, 하한계는 어떻게. 상한계는요, 우리가 CST 구했지. 3.5배만 해봐봐. 하한계는 0.5 존스 아저씨가 했어요. 네 원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실험식. 상한계는 얼마입니까? 15%. 하한계는 5%. 이거는 계산해 보세요. 이게 계산하고 이것도 집어넣으면 됐지. 그렇죠? 똑같이 위험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위험도. 이거 얼마 나옵니까? 위험도 1? 2? 2. 얘는 이걸 먼저 계산해야지. 얼마 나옵니까? 뭐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 휴대폰을 전혀 만질 생각을 안 하고 그래 시계 네가 답이나 해내봐 이 새끼 이런 표정으로. 얼마 나옵니까 이게? 이게 한 9.5 정도 나오나요? 9.5? 9.5입니다. 9.5 집어넣으면요. 이거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3.5 곱하기 9.5. 30? 3.5? 3.25? 얘는요? 5.25? 위험도는요? 빼기 5.225 5.225 얼마 나옵니까? (5.36) 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2년발로 크죠? 2년발. 연소 범위에서 같이 할 테니까 보시면 인하점은 외부의 점화원이 가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온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죠. 기술사는. 기사까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기술사는 연소 한계를 만들어내는 온도를 얘기해요. 이해해 놓으세요. 인하점은 좀 이해합시다. 연소 한계가 만들어지는. 원래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이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지점으로 생각하는 거를 지점. 이렇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지. 연소 한계가 생성되는 온도. 연소 한계가 생성되는 온도에 점화원이 갔었을 때 불이 붙게 되죠. 그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를 시켰지. 그죠? 휘발유가 마이너스 43도죠. 휘발유는 몇 도에 불이 붙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휘발유는 마이너스 43도만 되면 불이 붙어요. 왜 불이 붙을까 하면 마이너스 43도에도 가연성 증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야, 마이너스 43도야. 휘발유를 깔았어. 이렇게 전기가 나와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부에 불꽃을 갖다 대면 불이 나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44도는요? 44도는 휘발유에서 전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해 놓으세요. 휘발유에서 전기가 나오지 않아서 불이 안 붙어. 한 끗 차이네, 그죠? 연소점 지속이고 5도 정도 10도는 높죠. 그 다음 발화점은 외부에 점화하고 에너지 없더라도 불 붙는 온도. 그죠? 추가로 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발화점이 낮아집니까? 이거 중요해요. 발화점은 어떻게 하면 낮아집니까? 이렇게. 낮아진단 말은 위험해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위험해집니까? 하는 거지.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해지고 산소하고 잘 반응하면 위험해져요. 열 전도율 낮을 때 위험해지고 증기압 높으면 위험해지고 활성 좋으면 위험해지고 발열량 크면 위험해지고 하는 말이네요. 연기의 유동은 6가지 무조건 세팅하듯이 외우세요.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가만히 있는 연기 이렇게 이해할게요. 연기의 정체는 엄청 유독성이에요. 유독. 그죠? 얘네들 또 뭐 어떤 사람도 때려잡지만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요. 감광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가 왜 위험합니까? 자체도 위험하고 빛도 가려요.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하면 유동이 될까요? 진짜 위험하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A 지점에서 연기가 B 지점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A 지점과 B 지점에 압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는 원동력은 뭡니까? 라면 압력 차이. 되겠습니까? 압력 차이가 아니라 압력 차이. 이렇게 적어야 되지. A와 B 지점의 압력 차이. 요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잘 나오는 거. 불뚝. 스택 이펙트. 방송에서 모르면 무조건 스택 이펙트. 저 아닌데. 스택 이펙트. 두 번째는요. 이번 시험에 나올 걸로 이렇게 됐지. 바람. 그죠? 네. 세 번째, 피스톤 이펙트. 피스톤 이펙트. 엘리베이터. 네 번째, 부력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써보나치 않으시죠.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고 T는 온도. 다섯 번째, 가스 팽창. 여섯 번째, 공조. 공기 좋아져. 답시다. 얘는 그래도 적을 때 한 번만 더 적자는 거지. 그렇죠? 똑같이 델타 P, 각각 다 델타 P거든요. 공식, 기사대 3460. H, 바깥온도, 아온도,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조금 기사대 다른 개념, 같은데 다른 개념으로 가르치는 거지. 뭡니까?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중성대부터 높이까지지. 중성대에서 거리, 중성대에서 얼마 거리.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중성대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공부를 한번 와야 되겠구나. 중성대 알고 순서죠.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림은 복잡하게 그릴수록 아무 소용 없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전도 대류 복사다, 그죠? 공식으로 정리를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전도 대류 복사
열에 대한 전달입니다. 그죠? 우리가 단위 면적당 연료소비로 먼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단위 면적당이 안 들어가면 그죠?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A가 없고 단위 면적당이 있으면 A가 있어요. 뭡니까? 라면 K L에 델타 T 그죠? 연료소 H 델타 T 책에 있는 것 그대로 시그마 T의 4승 얘는 누굽니까? 그렇죠. 프리의 열 전도 법칙 뉴턴 냉각 법칙 그렇죠. 스테판 볼츠만 열 복사의 법칙 이 공식만 알면 되지. 처음에는 얘가 제일 유력하다고 했었고 나왔었고 최근에도 또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놈 누굽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만 써볼게요. 우리가 지금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거, 뭐 감지기, 헤드, 연기를 제어하는 제연, 이 세 가지는 다 대류로 봐요. 이렇게 10점이지. 그렇죠? 9번에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자연적입니다. 자연적. 그죠? 원래 스판테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스스로 불나는 거야. 스스로 불나는 거. 그죠? 예. 스스로 어디에? 발화점에 도달하는 거야. 이때 이제 스스로라는 개념을 이해할게요. 스스로는 뭡니까? 외부 점화원의 외부 여론의 공급이 없어요. 외부 여론 공급은 없어요. 그럼 뭐는 있습니까? 내부 반응은 있어요. 사이가 빠졌네. 그냥 공부하기 힘든 거지. 내부 반응은 있어요. 스스로 발화점에 도달하는데 스스로라는 말은 외부 점화원의 외부 여론의 공급은 없지만 내부의 반응은 했어요. 내부 반응해서 발생되는 열들이 뭐가 종류가 있습니까? 이때 열은요. 다 화학열이죠. 화학열. 화학적으로 발생. 3분업 중이네.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삼분흡중. 이 삼분흡중이 열이 발열이에요. 발생되는 열. 이만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열. 발열.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나가면서 식혀야 되겠지. 주변에 퍼져나가는 열. 발생되는 거, 퍼져나가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방열이라고 합니다. 방열. 발화점에 도달하려면 발열이 방열보다 어떻게 하면 크면 돼요. 크면 발화점에 도달해요. 발화점에 도달했다는 말은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열의 축척이에요. 열 축척이 있으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자연 발화는 스스로 불난다던데 어떻게 스스로 불납니까? 외부 점화원이 없단 말이 스스로고요. 내부에서는 미친 듯이 반응이 생겼어요.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만 열만 내부에서 계속 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10번. 목조하고 내화다, 그죠? 목조 내화. 목조 내화는, 자, 우리가 목조가 있고, 내화가 있다, 그죠? 이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도 됩니다. 그죠? 목조는 어떻고, 내화는 어떻고,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그죠? 목조, 내화. 차이를 일부러 많이 둔 거지. 그죠? 아시다시피 이제 단시간에 고온이 되고, 장시간에 저온을 유지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 됐습니다. 그죠? 형태로. 목조하고 같은 말은 뭡니까? 라면 개방 건물이에요. 내하고 좀 닮은 놈은 누굽니까? 밀폐. 이런 성상을 조금 더 가지고 있지.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기본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주는 내화지. 내화. 목조하고 내화의 비교는 기사 때 정도만 나오고, 그 다음 내화만 장창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성상이 전혀 달라지죠. 목조는 나무가 타는 형태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 내화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라는 게 형성이 돼요. 성장기. 그래서 요 그림이 합쳐지는 게 신기하게 생길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유식하게 화재 성장에 대한 곡선, 요 부분은 성장 곡선, 성장기에 대한 곡선이지. 얘는 화재 곡선이지. 그만큼을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이 두 개를 이제 내화 성능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죠? 보고 밑에 있는 하중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괜찮네요. 그죠? 플래시오버는 우리 이 과목 가서 배울 거고, 유류도 나머지 가서 배울 거고요. 물리적,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 가지고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시간 한 걸로. 이렇게. 첫날은 13번까지, 그죠? 1번부터 13번까지 1교시만. 요 중에서 10개 선택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 한 과목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점이 여기서만 3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과목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써가는 것들로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의고사 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